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이번에는 맥스C 거래소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과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거래소 중에서 맥스C 거래소만의 장점들과 기본적인 거래소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킥스타터, 엠데이, 런치패드, 디파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MXC 거래소의 경우에는 현물의 경우 전체 거래소 중에서 17위 정도를 하고 있고 파생 상품의 경우 현재 9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위권의 거래소는 아니지만 최근에 내어놓은 정책들과 거버넌스 토큰인 MX 토큰의 이익수당, 한국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까지 더해 최근 매우 핫해지면서 순위가 매우 오르기도 했고 비트코인의 하락장에서도 대다수의 거래소들의 거버넌스 토큰은 코인의 하락에 대해 가장 큰 방어수단이 되는 만큼 MX 코인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더욱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거래소 거버넌스 코인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상승을 보일 여지가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덱스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사람들이 이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처음과 마지막에는 중앙 거래소를 써야 될 수밖에 없고 가상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소의 얼굴이 되는 거버넌스 코인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X 코인의 경우 맥스C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소각 일정을 잡고 소각을 시킵니다. 전체 코인의 개수를 줄여버려서 소각하는 만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거래소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는 이 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래소에서 수수료로 얻는 이익들을 이 MX 코인의 소각에 사용함으로써 계속적으로 MX 코인의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코인을 현물로 투자했을 때 하락장에서는 그나마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전부이지만 거래소 코인인 MX 코인을 갖고 있으면 거래소 내에서 스테이킹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상장 코인 무료 에어드랍과 런치패드들로 싸게 살 권리를 주거나 그 외에 또 다양한 이벤트들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MX 코인의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원가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더보기란 또는 댓글 상단을 클릭하셔서 맥스C에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파트너 코드가 적용되고 수수료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구 추천 코드가 아닌 파트너 링크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할인과 더불어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물 거래량이 2000테더가 넘어가면 20MX 코인을 증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MX면 약 5만원 정도 되니까 파트너 링크로 가입 시 최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상 다양한 프로모션에서 MX 토큰이나 선물 증정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다양한 이벤트를 매주 열고 있기 때문에 매주 1, 2만원 정도를 공짜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로 가입 신청을 할 때 비밀번호는 대소문자로 대문자가 한자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메일 인증을 하게 되면 바로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KYC 인증을 하셔야 출금한도 제한도 풀 수 있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현재 업비트와는 트래블룰 적용이 안 되었지만 빗썸과는 트래블룰 적용이 되어서 빗썸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에 들어가셔서 여권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면 5에서 10분 내에 처리됩니다. 만약에 30분 이상 답이 없거나 거부당했을 때는 우측 하단에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실시간 고객 서비스를 통해 문의를 하게 되면 고객센터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여기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안센터를 클릭해보면 입출금을 하려면 꼭 휴대폰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OTP인데 OTP는 구글 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OTP라고 치면 구글 OTP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주셔서 보안을 강화하면 좋습니다. 어플에서 보면은 QR코드 스캔이란 게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QR코드를 입력을 하면
OTP상에 QR코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일단 계정을 사용하는 데는 이상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구매 부분은 제끼시고요. 카드 결제든 뭐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업비트나 빗썸에서 오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거래 부분을 보시게 되면 현물과 마진 부분이 있는데 초보분들에게도 트레이더분들에게도 마진은 특히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매 시간당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할 부분은 아니고요. 현물은 업비트나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냥 코인 사고 팔고 끝입니다. 업비트나 주식 투자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원하는 종목 또는 원하는 코인 사고 오르면 팔거나 하락하면 손실 보고 팔거나 이게 현물 거래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물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송용 코인이라 불리우는 XRP, TRX, EOS, 스텔라 루멘 등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유는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들은 워낙 KRW를 사용하지 않고 달러와 동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USDT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편입니다. 둘째로 저는 브릿지를 거의 쓰지 않는데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속도가 더럽게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란 BNB를 클레이 코인으로 변환이라든가 클레이를 솔 코인으로 변환이라든가 이러한 체인을 변경해 버리는 걸 중간 다리로 해준다는 뜻인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왕창 떼어가면 속도라도 빠르던지 속도가 느리면 수수료가 없던지 둘 다 아니고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기 때문에 저는 보통 중앙거래소를 통하는 편입니다. 이때 현물 거래를 주로 사용합니다. 즉 BNB를 USDT로 USDT를 클레이로 구입해서 카이카스 지갑으로 보낸다거나 카이카스 지갑의 클레이를 중앙거래소로 보내 USDT로 변환한 후 BNB를 구입하거나 리플을 구입해서 업비트로 오거나 다양한 루트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파생 상품 메뉴를 보게 되면 ETF 마진, 선물 거래, ETF 인덱스가 있습니다. ETF 마진은 3배 숏 롱의 경우에 청산이 없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익 볼 때 수익도 그만큼 작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수료가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용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단시간 횡보가 아닌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올 때는 선물 투자보다 좀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횡보장이 상승 또는 하락장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인덱스는 상품으로서 그레이스케일 인덱스, 디파이 인덱스, FTX 인덱스 등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주식으로 치게 되면 종목군이라 볼 수 있는데 본인 판단하에 비트코인 선물 매매 또는 현물 매매에는 자신이 없지만 디파이가 대세가 될지 NFT가 대세가 될지 어떤 트렌드를 읽어내는데 자신이 있다 하시면 이 부분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 부분은 아마 다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포기한 부분인데 한 번 정도는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의 가격은 달러로 환산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3만 달러 어쩌고 하는 건 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 부근대이고 3만 5천, 2만 달러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이 비트코인 가격대를 얘기합니다. 코인 시장은 거의 99% 비트코인의 향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든 코인이든 디파이든 NFT든 비트가 하락하면 하락하고 비트가 상승하면 상승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가격은 여러 개의 거래소들의 가격을 평균 내서 지수화시킨 겁니다. 거래소들끼리 미세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덱스 가격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펀딩비 부분은 제1배쇼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텐데 주식의 선물 시장이 3개월 물인 것과 달리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무기한이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시장의 괴리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펀딩비라는 게 존재합니다. 펀딩비는 비트가 오를 거야 하고 롱에 건 사람이 많으면 숏에 베팅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 펀딩 피를 줘야 되고, 비트가 하락할 거야 하고 숏에 건 사람이 많으면 롱에 베팅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 펀딩 피를 줘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이든 코인판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코인아 올라라, 나 샀다 올라라 이러는 사람이 제발 하락해라 이러는 사람보다 많겠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코인에 관심이 많다면 내가 산 코인이 올랐으면 비트가 올랐으면 하시겠죠. 그래야 프로젝트든 NFT든 디파이든 오를 테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펀딩피는 숏에 건 사람이 받습니다. 단시간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숏에 베팅한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프로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 맥스시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트레이딩뷰 차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버전으로 차트 보는 모습을 익히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문 부분입니다. 포지션은 오픈란과 청산란이 있습니다. 포지션이란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하는 겁니다. 1배 롱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냥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숏에 베팅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데에 투자를 한 것이고, 하락한 비율만큼 내가 이익을 얻습니다. 포지션 청산은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에 진입한 포지션을 클로징할 때 사용합니다. 이 포지션 클로징 란이 없는 거래소도 있고 클로징이 있는 거래소도 있는데 맥스시 거래소는 있습니다. 포지션 오픈을 보게 되면 지정가와 시장가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영어로도 알아두시면 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지정가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가격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롱으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싶다. 현재 가격대가 33,300달러라고 하면 32,000달러의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지정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30,000달러 아래에 걸어두어야만 체결할 수가 있겠죠. 막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면, 더 오를 것 같다면 어쩔 수 없이 시장가로 긁는 거겠죠. 다만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것 같다면 현재 가격보다 살짝 낮은 상태로 지정가로 포지션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시장가는 심플하게 지금 가격대에 무조건 롱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만큼 높은 가격에 체결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정가와 시장가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매매 스타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매매를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숏 베팅입니다. 숏 베팅은 반대로 생각해서 베팅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레버리지를 적게 하고 시장가 진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선 거래를 많이 해봐야 하고, 그러려면 소액으로 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건부 트리거 주문의 경우에는 단타보다는 스윙 트레이더들이 아주 가끔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왕 초보용은 롱숏, 포지션 오픈, 클로징만 해도 훌륭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만 잘해도 밥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시간이 너무 남아돌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롱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 숏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롱의 시장가를 바로 누르게 되면 체결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밑에 내려다 보면 현재 진입한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보거나 손실을 봤을 때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하는 방식은 역시나 지정가나 시장가로 매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정가의 경우에는 롱으로 걸었을 경우에 현재 가격보다 위에다가만 걸 수 있겠죠. 지금 가격보다 싼 가격에는 지정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숏은 그 반대로 지금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는 지정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클로징에서 지정가 주문을 넣어보면 이렇게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챙기겠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장가로 청산하려고 하신다면 포지션 진입한 곳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을 입력하시고 롱 청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즉시 청산을 시장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합니다. 목표가는 사용하지 않지만 손절가는 항상 포지션에 진입하기 전에 걸어두고 진입을 하게끔, 그리고 손절가가 멀게 되면 매매를 하지 않게끔 몸으로 체득해서 무조건 손절을 걸어야만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여두었습니다. 항상 반복 훈련을 통해서 손절가를 설정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3355달러에 진입을 하게 되면 32,000달러에 팔겠다 뭐 이렇게 미리 걸 수가 있고, 손절가는 29,000달러가 오면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격리와 교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격리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격리로 두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교차는 선물 계정에 있는 모든 자금을 증거금으로 쓰기 때문에 청산가가 높은 반면 청산이 나게 되면 모든 자금이 다 사라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통 리스크를 잡으실 때 격리를 주로 두고 플레이하게 되는데, 어차피 3배, 5배, 10배 롱숏으로 100% 땡기는 게 기본적인 부분들이다 보니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를 땡기는 게 아니라 분할로 나눠서 베팅하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격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00% 땡기는 경우에는 격리나 교차나 큰 의미는 없으니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 시에도 타 거래소들과 차이가 조금 있는 혜택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첫 입금 보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이러한 입금을 통해서 선물 체험금을 최대 1000달러니까 하나로는 약 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잔액에 따라 수수료도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선물 메뉴에서 1000달러 받기 메뉴를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선물 체험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타 거래소들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맥스시만의 장점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최대한의 이익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스 센터는 코인으로 이자 수익을 내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 등과 파이프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파이프라인이라 뜻함은 코인으로 이자를 수익 내서 그 이자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겠고, MX 코인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코인들을 팔아서 MX 코인의 수량을 늘리고 늘어난 MX 코인 수량만큼 더 많은 양의 코인을 에어드랍 받고 이걸 무한 반복하여 복리 효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낸스 센터에는 런치패드, 킥스타터, MX 디파이, 엠데이 등이 있는데 이 4개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수익률이 좋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첫째로 런치패드입니다. 런치패드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거래소와 동일하게 상장 예정인 코인을 거래소 거버넌스 코인으로 싸게 살 권리를 주는 프로모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좋은 코인을 고르고 골라서 상장을 시킬 건데 이걸 상장 전에 미리 싸게 살 권리를 주겠다. 근데 구입은 USDT 달러나 기타 코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MX 코인으로 싸게 살 권리를 주겠다. 여기에 더해서 MX 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수에 따라서 나눠주는 양도 MX 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 많이 나눠주고 적게 들고 있으면 적게 주겠다입니다. 이는 바이낸스 런치패드, 바이비트 런치패드, OKX의 점프 스타트와 전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타 거래소에서도 역시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치패드는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과 수익이 크게 나는 프로모션인데 단점으로는 자주 열리는 편은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역시나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MX 코인을 구입하여 MX 코인의 수량을 늘리고 다음번에 더 많은 양의 코인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킥스타터입니다. 킥스타터는 맥스시 거래소만의 특징이기도 하고 타 거래소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맥스시 거래소는 게이트.io 거래소와 함께 신규 상장 코인이 가장 많이 상장되는 거래소로 원투탑을 달리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장할지 말지를 MX 코인으로 투표를 하는데 500%가 넘으면 상장을 합니다. 여지껏 500% 미만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진 다 상장된다고 봐야 되는데, 상장될지 말지에 MX 코인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자들에게는 투표 시간 동안 MX 코인이 락업 걸리고 락업이 풀리는 시점에 그 상장될 코인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를 상장되게 될 경우에 저는 대부분 상장 빔에 던져서 팔아버리는 편인데, 거의 매일매일 킥스타터가 열리기 때문에 거의 매일 참여하고 있고, 적을 땐 3만원 정도에서 많을 땐 20만원까지 매일매일 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MX 코인을 6천만원어치 구입해서 들고 있는 편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MX 코인을 구입하여 MX 코인의 수량을 늘리고 다음번엔 더 많은 양의 코인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MX 디파이입니다. MX 디파이의 경우에는 킥스타터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MX 코인을 스테이킹 걸어서 무료로 코인을 에어드랍 받는 건 동일합니다. MX 코인의 소모는 전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에어드랍 받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킥스타터가 하루 7시간 정도의 락업 시간이 있는데 비해 MX 디파이는 최소 락업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금 더 다른 부분은 상장 예정인 토큰이기보다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킥스타터에 비해 조금 적은 편이지만, MX 코인의 스테이킹과 마이닝할 코인의 스테이킹에 두 가지가 있고, 아주 간혹 킥스타터가 열리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럴 때 이용하거나 킥스타터에 코인을 스테이킹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을 무료로 받아서 MX 코인의 개수를 복리로 늘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MDA입니다. MDA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DA는 트레이딩 라운드, MX 홀딩 라운드로 보통 두 개가 나뉘어져 열리는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예전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보다 매우 자주 열리는 대신에 라운드가 변화가 있습니다. 코인 소모의 경우에도 어쩔 때는 MX 코인 한 개를 지급하는 대신에 신규 상장 코인을 왕창 주는 경우나, MX 코인 소모 없이 무료로 에어드랍 해주는 경우나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트레이딩 라운드의 경우에는 2-3일 정도 현물 거래, 선물 거래, ETF, 마진 등의 거래량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을수록 당첨 티켓을 나눠주고, 당첨이 되면 공짜 또는 MX 한 개를 지급하고 상장 예정인 코인을 왕창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되지 않고 탈락하면 뽀찌로 약간 나눠줍니다. 이 약간 나눠주는 것도 꽤나 쏠쏠한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해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BNB 구입이나 BUSD 구입이나 클레이 코인 구입이나 솔코인 구입이나 기타 부분에서 맥스시 거래소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선물 트레이딩도 이제 거래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BTC USDT 선물 거래도 맥스시에서 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MX 보유 라운드의 경우에는 심플하게 MX 코인에 들고 있는 개수에 따라서 당첨 티켓을 나눠주고 트레이딩 라운드와 설명이 같습니다. 당첨이 되면 상장 예정인 토큰을 1MX로 싸게 사게 해주거나 무료로 에어드랍 해주거나, 이건 그때그때 다르고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뽀찌로 상장 예정인 토큰을 나눠주기 때문에 MX 코인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지금 딱 보시게 되면 31,450개를 들고 있는데 왜 딱 3만 개를 맞췄는지는 느낌으로 알아채시고 대충 보고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맥스시 스테이킹입니다. 맥스시 스테이킹에서 다른 건 제 생각에 리스크가 있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은 딱 한 개입니다. USDT 스테이킹인데 이건 거의 볼 때마다 안타깝게도 매진일 때가 많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약 7%에 달하는데 USDT는 1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인행 이자가 뭐 1% 이런 것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리스크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치 프리미엄까지 합치게 되면 연간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은 기록하고도 남을 텐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연 10%의 안정적인 수익은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거의 자주 매진에 걸리기 때문에 매진이 안 되었을 때는 이 부분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수익률은 너무 적으니 이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영상과 함께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맥스시 거래소는 빗썸 가는 트래블러 협의가 진행되어 금액 제한 없이 KYC 인증만 되어 있다면 얼마가 되었든지 돈을 이체하는데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업비트와는 트래블러 협의가 되지 않아서 100만원 이하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로 한 코인당 3번 이상의 입출금이 반복 발생의 경우 출처 불분명으로 반환 절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리플 2번, 트론 2번, 이오스 2번, 스텔라로맨 2번 등으로 하루에 약 7,800만원 정도의 입출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간편하게 몇백만원 이상 몇 억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비트와 트래블러 협의가 된 바이비트, OKX, 바이낸스 등의 거래소에 KYC 인증을 하고 얼마가 되었든지 한 방에 옮긴 다음 바이비트를 경유해서 맥스시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바이비트에서 맥스시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트래블룰은 국내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해외 거래소들끼리는 금액 제한 없이 자금 이동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체와 거래소 이용을 실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드린 맥스시 거래소의 회원가입 부분을 완료하셨다면 본인 계좌에 들어가셔서 업비트 또는 빗썸으로부터 이체를 받으실 코인의 입금 주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는 TRX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산 계정에 들어가셔서 TRX를 검색해 줍니다. 소액 자산 숨기기가 체크되어 있다면 해제하시고요. 트론에 입금을 클릭하여 입금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제 업비트에서 트론을 구입하여 맥스시로 보내고 트론을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USDT 테더로 변환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화 KRW로 코인을 사고 팔지 않고 달러 기준인 USDT를 이용하는 경우가 99%이기 때문에 달러에 적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금 주소를 확인하신 이후에 복사를 해둡니다. 업비트의 회원가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업비트는 최초 입금 시 72시간, 입금 시 24시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에서 트론을 90만원어치 구입하겠습니다. 1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고 99만원 이렇게 하다가 토큰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러프하게 90만원씩 이체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트론을 90만원어치 구입하겠습니다. 입출금 메뉴에서 트론의 출금을 클릭합니다.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출금 수량과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출금 수량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할 때 상대방의 계좌 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맥스시 거래소의 트론 주소를 알아야만 보낼 수 있습니다. 복사해 두었던 맥스시 거래소에 트론 입금 주소를 복사하여 출금 주소에 붙여 넣습니다. 리플 등의 경우에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필수이니까 꼭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맥스시로 트론 코인을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 OKX, 바이비트 등의 거래소를 통해서 KYC 인증 이후에 보내셔야 합니다. 90만원씩 쪼개서 트론 3번, 리플 3번, 이오스 3번 등 몇 번 정도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맥스시 거래소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몇 분 기다리시면 맥스시 거래소에 TRX가 도착합니다. 이 TRX를 들고 있으면 코인의 변동폭에 따라 돈을 벌든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1달러와 패킹된 USDT 달러 코인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현물 시장에서 TRX를 USDT에 판매합니다. 변환이 완료되셨다면 계정 안에 USDT 코인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현물 시장에서 BTC USDT를 구입하시면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이고 BNB, 클레이, 소울 등등 현물 시장에서
원하시는 코인을 구매하셔서 활용하시거나 하실 수 있고, 파이낸스 센터로 파이프라인 이자를 창출하고 이자가 이자를 버는 복리로 불려가겠다 하시면 현물 시장에서 MX, USDT에서 MX 코인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맥스시 거래소에서 제 파트너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할인받고 저처럼 자주자주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MX 코인을 소량 구입해 두시고 MX 코인으로 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계정에서 비트코인의 롱숏 베팅이나 이번에 루나코인 숏 베팅이 매우 핫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시겠다 하시면 이체를 클릭하시고 선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으로 USDT를 보내시면 선물 계정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위에 설명한 대로 선물 계정만의 이익도 뽑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의 이익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루트를 정해 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타 거래소보다 맥스시 거래소만의 장점이라면 누가 뭐래도 MX 코인을 활용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엠데이라든지 런치패드 등과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들은 영상을 자주자주 올려드리거나 시간이 없다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해서 놓치지 않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 라운드의 꿀팁 부분에 대해 설명한 적도 있고 저만의 노하우 등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빨아먹을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